네, 마지막 모닝 키워드는 서당이란 이름으로입니다. 요즘 서당 간판만 달았지 사실상 무허가 학원이나 다름없는 합숙시설에서 폭력과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해 2월 남학생 2명이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 서당입니다. 한 학생은 숙식과 교습 비용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내고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은 적이 없고 선배들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훈장을 맡은 관리인도 함부로 욕설을 하고 체벌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수업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저를 땀이라도 때린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근처 또 다른 서당에서도 자신의 딸이 동급생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글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소방이 그 정도는 더 심할 뿐 거의 똑같다. 병원 투소관인데 이제 거기도 소방 원장들이랑 소방 관계자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경남 하동군에만 8곳, 숙식하는 10대 청소년은 80여 명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서당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이런 규정을 피하려고 아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과외 교습소나 수련시설로 편법 운영하는 서당이 많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인성교육을 내세운 서당이 무허가 합숙학원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모닝 키워드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당 하면 뭐 한자 배우고 네. 사서삼경 배우고 예절 배우고 그런 곳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숙형 서당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이런 데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는 훈장님이 안 계십니다. 훈장님이 안 계시고요. 보신 것처럼 경남 하동 쪽에 한 8군데가량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서당이지 특별하게 가르치는 건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 한 80여 명가량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보호시설 비슷한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어떤 거다라고 딱 말씀드리는 게 제도권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일부 서당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2017년부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네. 서당도 학원으로 아이들 뭔가를 가르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학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학원으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가르치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수련시설이나 숙박시설이면 그걸로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당이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일부는 학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냥 사실상 학원도 아닌 것이 수련시설도 아닌 것이 뭔가 사각지대를 노려서 모호하게 운영이 돼 있던 겁니다. 요새 하도 충격적인 일이 많아서 네. 웬만한 뉴스엔 잘 안 놀라는데 이 서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맞는 건지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언론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좀 가르쳐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초등학생, 여학생인데 선배들이 뭐 변기에 머리를 담그도록 만든다든가 그 청소하는 솔로 양치를 시킨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이제 증언이 처음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이런 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니까 피해 사례들이 나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올라오는데 선배 중고등학생들이 뭐 10여 명이 늘 일상처럼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거고요. 뭐 체액을 먹도록 만들었다든가 게다가 이미 2018년에 그것에 있는 학생들끼리 성폭행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고까지 접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폭력 상태가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아이들을 뭐 보호하는 관리자들은 이런 걸 몰랐나요? 이게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이들을 관리 책임 있는 서당 관계자들이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서당 관계자들도 아이들을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개입을 안 할 뿐더러 뭔가 아이들이 어긋나는 행동, 여기서 어긋나는 행동은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또 서당 관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언으로 폭행을 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간섭하지 않는데 다른 일들 오히려 귀찮게 한다거나 그들 입장에서 귀찮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이 폭행을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강제 노역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 기숙사를 지었대요. 기숙사를 지는데 여학생 기숙사를 지는데 그 아이들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면 땅을 파서 아이들이 그걸 다 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한 달에 120만 원 가량 꼬박꼬박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는 줄 알고 또 돈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수강료 내지는 뭐 숙박시설용으로. 근데 먹이는 거는 김치하고 그냥 밥 정도를 먹였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증언에는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돈을 더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서당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으면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도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이 공유가 됐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근데- 정상이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접촉을 하려고 하면 이 서당 측의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조금 뭐 버릇도 잡고 이제 자세를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미리 접촉을 하게 되면 다시 나빠진다. 그러니까 네.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학부모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어허.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직접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 뺏고 컴퓨터도 사용을 못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 초소가 있었다는 거죠. 초소요? 예, 아이들이 밤에 도망갈까 봐. 저는 이게 감옥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집단 수용소처럼 운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이 바깥에 실제로 연락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그러니까 뭐 네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뭐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리려고 했는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도망가다가 잡히면 저렇게까지 당하는구나 싶어서 꼼짝없이 그냥 당했던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의 어떤 황당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알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일단 대책 마련에 나섰죠. 일단 경찰하고 지자체, 교육당국이 한꺼번에 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그 시설에 맞는 학원이면 학원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수련시설이면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모닝 키워드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